네, 매주 수요일마다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의학적인 토크를 나누는 메디텔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국대병원 양학센터 김재승 교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소개를 해주세요. 예, 건국대학병원에서 그 치과 양악수술센터를 맡고 있는 김재승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이 양악수술의 대가이시잖아요. 네, 완오브댐이죠. 뭐. 저 우리나라에서 양악수술 제일 많이 하셨다면서요? 뭐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요? 몇 년 동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첫 수술을 84년에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글쎄요, 35년 정도 됐네요. 아, 그래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벌써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의 주제는 주걱턱 부정교합이에요. 그래서 비수술적 방법 그리고 양악수술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네.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이제 중간중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 선생님께서 답변해 네. 주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금분신님 들어와 주시고 계세요. 교수님 하면서 이렇게. 네. 베스트 이런 모양을 방송이 해주셨습니다. 처음이라 조금 이제 시간이 가야 되겠네요, 저도. 긴장하셨어요, 네, 선생님? 네, 아, 긴장하지 마세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준비해 오신 네. 슬라이드를 조금 볼까요? 네. 예, 사실 이제 제가 양악수술센터 하면서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상담 오시는데요. 그 상담 오시는 분 중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잘 알려진 것처럼 네. 그 수술이 무섭죠. 아프고 좀 큰 두렵죠. 수술이라고. 규모가 크기 네. 때문에 거기다가 또 얼굴 수술이니까 이게 수술하고 나서 내 마음에 들을까?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다시 네. 말해서 어떤 두려움과 불확실성 때문에 수술을 선택하기 무척 힘듭니다. 이건 뭔가요, 선생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부위 수술을 할 때 주로 이제 얼굴 수술에서 뭐 눈이나 코나 어떤 피부나 그런 거 할 때는 좀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이 양악수술은 얼굴 뼈를 고쳐서 얼굴을 지금 수술하기는 거기 때문에 좀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양악수술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를 좀 두렵겠지만 여기서 좀 오픈하겠습니다. 그럼 그 시뮬레이션 영상을 네, 보여주시는 네. 거예요? 네. 오. 영상 소개를 조금 해주세요. 그래서 먼저 네. 이제 수술할 때 이거는 그 비대칭 부정교합입니다. 교정을 먼저 하고 위턱을 이렇게 자릅니다. 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제일 놀라죠. 그래서 네, 그래서 위턱을 이제 아래턱에다가 이렇게 고정해서 위턱을 고정하고 네. 이제 가장 이상적인 자료. 그다음에 아래턱을 수술하는데 왜 입술 감각이 좀 무뎌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 안에 신경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렇게 분리할 때 잘하고 이거는 수직골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도 하악신경이 뒤쪽에서 절단해서 그 신경을 보호하면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턱뼈 하악각을 좀 다듬고 그다음에 뼈를 고정하는데 관절이 좀 편한 위치에서 이 뼈를 고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수술이 끝나는데요. 우리가 얼굴이니까 안면 윤곽 수술을 같이 많이 복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반듯하게 그리고 좀 매력적으로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더 예쁘게 그러면 좀 다듬어 그러니까 주시는 거예요? 다른 부위는 몰라도 얼굴이니까 다듬게 되죠. 네. 우리가 옷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가구도 마찬가지고 한 다음에 좀 다듬잖아요. 근데 그렇죠. 다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생각 밖으로. 그래서 네. 지금까지 보신 게 이제 양악 수술을 정확히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환자들이 수술 얼만큼 걸려요? 그러면 제가 한 뭐 3-4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아우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은 알겠어요. 네. 굉장히 빨리 하시네요. 그럽니다. 그래서
그 수술이 생각보다는 복잡하고 그다음에 얼굴은 양쪽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 수술하는 거랑 똑같아요. 좌우를 하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좌우가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균형이.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선생님 그런데 비포 앤 애프터를 보면 정말 확연히 예뻐진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약간 이건 비대칭이었던 그림이니까 턱도 그렇죠. 아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비대칭이 이제 대칭이 되고 이제 예뻐지는 것 같은데 과정을 보면 또 막상 좀 무서워 보여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뭐 부종교합이라는 게 우리들 모두가 다 조금씩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네. 어떤 질병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얼굴의 다양성, 치아 사이즈가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치아에서도 좌우가 다 다른 것처럼 얼굴 모양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수술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불편할 정도로 교합이 안 맞는다. 다시 말해서 주걱턱이지만 부종교합도 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부종교합이긴 하지만 주걱턱 부종교합입니다. 턱도 너무 좀 앞으로 나와서 부담스럽고 네. 치아도 부정교합이라 좀 불편해. 기능적으로 문제가 될 때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그 양악 수술을 받은 분한테 좀 물어봤어요. 네. 왜 양악 수술을 받게 되었는지. 그랬더니 이제 모양 때문에도 있었지만 일상생활 하는데 특히 밥을 먹을 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면을 먹을 때 이로 끊어야 되는데 혀로 끊는다든지. 그리고 말할 때 발음도 시옷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그렇죠. 샌다든지. 시옷 발음은 이제 치아 사이에 바람이 그 새 나가면서 나는 네. 소리인데 이가 잘 안 다물어지니까 아무래도 왜곡되죠. 그렇지만 뭐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뭐 못할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생활이 아예 안 될 정도는 아니지만 아니죠. 불편함이 있는 불편함을 정도. 느낄 수 있다. 네, 점점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 계세요.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네.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이걸 조그턱 하면 이건 내가 왜 이렇게 턱이 나오고 이도 안 맞을까 이렇게 좀 고민스럽고 이거 정말 치과 선생님이 그 도움이 필요할까? 정말 수술까지 해야 될까?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여기서 보듯이 이분은 카를로스 1세, 이분은 이제 스페인 국왕이었고 그 신성 로마 제국의 그 황제였던 합스부르크가 그러니까 보통 뭐 본인이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걱턱 하면 세계적으로 합스부르크가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요. 여기 사진을 보면은 살짝 이렇게 좀 앞쪽으로 삐죽하게 나온 게.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르네상스 바로 직후거든요. 그때 네. 수술은 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위험하기도 근데 하고. 네. 사실은 이 합스부르크가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아, 이 주걱턱이요? 네. 아, 그 옛날에는요? 네, 부와 그 권력. 오히려 그럼 사람들이 주걱턱을 가지고 싶어 글쎄요,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 그러면? 우리가 과거까지 다 이렇게 유추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여하튼 이 주걱턱은 권력과 부의 그 상징으로서 이 합스부르크가는 오스트리아랑 그 스위스 동부에서 한 11세기에서 태어난 그 왕조인데요. 네. 그 합스부르크 왕조가 그 오스트리아를 600년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는 유럽에서 프랑스랑 영국만 제외하고 전부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센 그 큰 왕가죠. 세력이네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전병이라고 뭐 주걱턱을 말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합스부르크가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근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턱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질병.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떤 그 개체가 오랫동안 살아남으려 그러면 유전자가 상당히 다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환경은 자꾸만 변하거든요. 그 변한 거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유전자가 그대로 있으면 세상은 변하는데 자기는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 유전자를 가진 개체는 멸망하게 되죠. 여하튼 합스부르크가는 600년을 유럽을 오스트리아 왕국을 유지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선이 한 580년을 이제 그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튼튼한 턱이다. 이렇게 그럼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조 대표님께서 이제 그 주걱턱은 수많은 잘못된 근친에 의한 장애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도 주시고. 그래서 사실 주걱턱은 인상이 좋아 보여요. 주걱턱이요? 그럼요.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제 친구들이 주걱턱을 가진 친구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여자인 경우에는 좀 그럴 수 있고 네. 남자는 좀 표현력 있고 권력 가져 보이고 좀 더 남성스러워 보이죠. 그렇죠. 네. 뭐 좀 가진 것 같지 않아요? 턱이 적은 것보다는. 그쵸. 예. 근데 이제 여성인 경우에 그런데 요새는 이제 남성들도 약간 좀 여성화 된다 그럴까? 그 선호도가 그래서 네. 그럴 수 있지. 선이 이제 고와지고. 예. 그렇죠. 그런 걸지 모르겠죠. 네. 그래서 더 네. 많이 들어와 주셨어요, 시청자분들. 네, 저희 네. 자주 들어와는 분들께 조금 더 인사를 드려요. 네. 여기 러블리원님도 찾아와 주셨고요. 네. 네, 김찬희님, 조재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긴장을 좀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네. 하지 마세요.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푸른 하늘 뭉게구름님도 계시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이어서 해주시죠, 네. 선생님. 그래서 이제 이 합스부르크가가 아까 지도에서 봤다시피 오스트리아 쪽이 강성했고 그다음에 스페인 쪽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죠. 네. 근데 그 합스부르크가 왕국의 그 왕조 중에 하나인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 스페인의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시녀들입니다. 이거는 누구 작품이냐면 벨라스케스 작품인데 이 벨라스케스가 바로 여기 와 있습니다. 아, 이분이 지금 그리고 화가고요. 네. 이게 시녀고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게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입니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거 누구의 이제 공주냐면 딸이냐면 여기 나오는 펠레페사사 마리아나 왕비의 사이에서 난 딸인데 이때가 5살이에요. 인형 같아요, 네. 인형. 근데 4살 때, 5살 때, 요때 아까 그 게 4살 때고 5살 때예요. 그다음에 이제 8살 때. 그리고 네. 16살 때 돼가면서 턱이 그 좀, 합스부르크 왕조의 네. 그 특징이 점점 나타나게 되죠. 네, 턱이 좀 길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때는 이게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랬는데 요새 같으면은 만약 마가리타 테레사가 딸이 이제 딸 안토니아가 이제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좀 요새 같은 걱정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제 딸도 이제 주걱턱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래서 만일 요새 같으면 아마 치과에 가서 교정 치료를 시작할 겁니다. 어릴 때부터요. 네. 그러면 어떤 치료를 받을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풀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까 시청자분께서 사촌 동생분이셨나 사촌 언니분이셨나 이제 양악 수술을 하려고 조카분이 주걱턱이어가지고 양악 수술을 하려고 지금 치과 교정을 하고 계시대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조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나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 수술을 하려고 하는 거를 너무 빨리 준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양악 수술은 성장이 다 끝난 다음,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는 한 18세 이후, 여자는 16세 이후.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가 고등학생 때거든요. 네. 학업에 많이 이제 전진할 때라 가급적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술하는 게 마음이 좀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면서 어때 공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면 고3 때 수능 하는 끝나고 거는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저는 좀 그러면.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은 대학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서 좀 치아도 바르게 하고 얼굴도 턱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원하지만 예뻐지고, 네. 한 그 제일 스트레스가 많은 시절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고3 때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건 각자 이제 그 판단하시겠지만 좀 그때는 공부에 전념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30살이시래요. 예, 30살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수술할 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죄송한 말이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30살이 넘어가면 남자도 그렇지만 살의 탄력이 점점 줄어들어요. 너무
슬퍼요,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탄력이 들어갔는데 이 턱 수술은 턱을 보통 다 작게 만들거든요. 주걱턱이라면 작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얼굴에 탄력이 좀 줄어들어서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저희 살은 이미 그 큰 턱에 맞춰져 그렇죠. 있는데 턱을 줄이니까 살이 이제 남는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풍선 있잖아요. 네. 풍선이 바람이 빠지면 좀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근데 풍선이 바람을 불자마자 그다음 바람이 쑥 빠지면 그냥 원래 모습을 많이 모습으로 찾는데 나오죠. 네. 좀 오랫동안 풍선이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었다가 그 다음에 바람이 빠지면 그 다음엔 쭈글쭈글해서 원래 모습을 찾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이 네. 우리 피부의 탄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물론 그 매력적인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좀 영해 보이는 게 더 그 아름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하면 제일 좋죠. 그다음에 저기 또 질문을 조금 받을까요? 아니면 네. 괜찮으세요? 그러면 러블리원님 질문을 받을까요? 그 왼쪽은 어금니가 딱 맞물려서 씻기 좋은데 오른쪽은 어금니 안쪽이 딱 맞물리지 않아서 씻기가 좀 어려우신가 봐요. 네. 곁은 맞물려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 예, 그것도 그 환자분들이 가끔 이제 그것 때문에 수술하는 사람은 물론 없어요. 그렇지만 네. 그 우리가 오른손 왼손을 같이 잘 안 쓰죠. 공 받을 때도 뭐 아니면 공 받을 때도 두 손 중에 한쪽이 닿는데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먼저 잡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치아도 둘 중에서 편한 쪽이 있어요. 그거가 기능이 조금 더 좋은 쪽.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런 쪽으로 계속 입을 사용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뭐 음식을 씹을 때 네. 뭐 한쪽으로만 씹는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뭐 억지로 이쪽으로 반대로 씹고 뭐 그런 거는 오른손잡이가 억지로 왼손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들도 느끼셨겠지만 핸드폰 보면은 듣는 쪽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른쪽으로는 저는 들어요? 저는 왼쪽으로 들어요. 선생님 왼손잡이세요? 아니에요. 근데 청력 검사를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데 그냥 그 민감도가 좋은 데가 있어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도 보는 쪽이 하나 있어요. 콧구멍도 마찬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인체가 양쪽이 있는 쪽은 네. 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고 좋은 쪽. 네. 그런데 그쪽이 좀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치아가 그쪽이 좀 아파요. 그러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씻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한쪽으로만 계속 씹으면 얼굴이 좀 비대칭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 이제까지 걱정을 하게 되면 음식을 안 씹어야 되겠네요. 아니요. 러블리온이 지금 비대칭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는 근육이 세니까 좀 비대칭이 생기면 이제 뭐 보톡스도 맞고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으로 많이 씹어서 네. 아주 눈에 띌 정도가 아니면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비대칭이 너무 큰 차이는 없으면요. 네. 그러면 그 깐따르비아님은 턱관절이 아픈 사람도 양악이 가능한가요? 하셨어요. 턱관절이 아픈 사람은 양을 하는데 좀 불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 턱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위아래가. 네. 그러면 이걸 문이라고 비유하자고요, 문. 뭐 창문이든지 아니면 뭐 윈도우든지 아니면 도어 그런 문으로 비유하면 이 턱관절은 경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경첩이 약한데 그 문을 좀 움직이면 아무래도 불리하죠. 그래서 턱관절이 약한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무턱인 경우에 좀 약해요. 그럼 저 약하겠네요. 저 살짝 무턱이니까. 지금 무턱이시잖아요. 약간 약하겠죠. 어떡해요? 턱이 약간 작은 분들이 턱이 약하고 턱관절이 좀 짧고 네. 우리가 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턱 수술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턱관절이 심하게 흡수돼 있다든지 그다음에 더 나빠질 거라든지 그런 예상이 되면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거 말고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이제 뭐
치아를 교정해서 좀 안으로 넣는다든지 턱끝을 앞으로 뺀다든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저기 YJK 예, 그분이 네. 질문한 게 다른 동물들은 부리처럼 윗부분이 튀어나왔는데 사람은 왜 안 튀어나왔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코로 숨을 쉬니까 안 튀어나온 거 아닐까요? 코로. 뭐 그것도 네. 저기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니면 먹을 거를 저희가 입으로 이렇게 손으로 갖다 대니까 아닌가요? 뭐 그렇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직립보행을 해서 그래요. 직립보행을 하니까 이렇게 나잖아요.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거북목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서서 이렇게 나니까 턱이 이렇게 벌어질 때 동물은 이렇게 회전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은 입을 벌리면 관절이 튀어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튀어나와요. 더 크게 튀어나와야죠. 네. 불쑥불쑥. 네네. 그러니까 관절이 조금씩 빠집니다. 어. 빠지면서 또 턱끝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네. 턱끝이 앞으로 나온 겁니다. 어. 그래서 동물이랑 차이점이 우리가 턱이 나온 거는 턱이 이렇게 여기가 턱끝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네, 바로 네. 이제 이 직립보행 때문에 관련해요. 아, 그다음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음식을 부드러운 걸 자꾸만 이제 먹게 됐잖아요. 현대 인류가 문명화되면서. 네. 그러니까 턱이 약해지죠. 어. 그래서 그 아주 장기적인 그 유전적으로 해서 치아가 옛날 사람보다 적어져서 이렇게 이제 입이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턱은 더 강해지고 입은 더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신기해요. 네. 오. 그 러블리오님도 이러면서 느낌표 엄청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네. 저희 그러면 질문 계속 주시고 진도를 조금 더 네, 나가야 나갈까요?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할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턱변형과 부종교합은 어떤 것인가, 네. 그리고 그 원인과 예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택하고 싶어하는 비수술적 방법, 그리고 제일 하기 싫은 양악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 그래도 양악수술에서 완전 많이 변화되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되는 사람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약 같은 거 있잖아요. 약이나 치료. 그것도 그 적응증이 있어서 그걸 효과 보고선 그 약을 먹고 효과 보는 사람들이 해야지 효과가 없는데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 도움이 안 그래서 되죠. 이건 아이. 선택적인 수술이에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면 그 사람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턱변형이랑 부종교합이 있으면 먼저 어렸을 때는 구강 자세. 우리도 이렇게 몸매가 있고 좀 멋있게 보이려고 그러면은 자세가 좋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키가 크고 팔등신이어도 욕 하고 있으면은 부정하면은 좀 자신감 없어 자신감 보이고. 없어지고 네. 어떤 매력이 확 떨어져요. 그런 것처럼 구강 자세가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도 계속 주걱턱 부종교합이 생기면 턱 교정 방법 수술하지 않고 그거는 언제 하냐면은 턱이 클 때, 턱이 클 그 때요. 턱이 변화가 있을 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정 안 되면 그다음에 수술까지 고려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부정교합이라 환자들이 이제 나 부정교합이야 이러면서 그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부정교합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주 나쁜 거,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상 교합을 가진 사람은 있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교합을 가진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도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부정교합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도 그럼 나도 부정교합? 마찬가지죠. 저도 부정교합. 내가 일일이 분석 안 하셔도 본인 맞아요. 알고 있죠? 네, 알아요. 선생님, 저희 딱 어제 월요일 날 만나 뵈었나요? 네. 이틀 전에. 네. 네, 그때 딱 저 보자마자 이 4개 뽑고 교정하셨죠? 한 번에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소름. 네. 그래서 이제 저같이 이제 이런 그냥 턱이랑 그런 거에 있는 분들은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서치를 보면 대충 다 이 골격이 보여요.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부종교합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치아가 이렇게 잘 안 맞는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만 빨리 교정하면 해결되겠지. 그러면 얼굴도 예뻐지고 치아도 예뻐지겠지 하는데 치과에 갔더니 뭐 수술까지 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을 듣는단 말이야. 그러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오죠. 근데 그럼 이러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양악 수술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하지 않기 위해서 온다니까요. 선생님이 정말 해야 되냐?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정말 네.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치아가 이렇게 개방교합이라 그래요. 이런 경우는 치아가 안 맞는 것보다는 위턱이랑 아래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턱이 안 맞는 거를 이제 골격성 부정교합이라고 하는데 네. 턱이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기서 이 슬라이드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치아가 뜬 거는 조국턱이면서 이런 경우는 턱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좀 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가 떠 있다는 게 턱이 떠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무턱인 경우에는 턱이 작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의학적인 지식을 이렇게 할 때 어떤 공유할 때 상당히 힘들어요. 저도 이걸 깨닫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치아는 옷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여기 이걸 뭐라 그러죠? 옷 매무새? 네. 여기. 근데 여기 지퍼가 있다 그럽시다. 그럼 지퍼로 잘 닫히면 이 옷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어. 딱 나에게 근데, 맞는 옷이야. 이렇게 근데 생각을 하죠. 네. 지퍼가 잘 안 닫히면 뭐 작거나 아니면 크거나. 그러면은 살을 줄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쵸. 근데 이 옷이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드니까 뭐냐면 이 치아가 안 맞는 것보다는 턱이 안 맞는 것이 부종교합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치아 교정을 해서 어느 정도 맞출 수 아이고. 왜요? 러블리원님 댓글 때문에요? 되게 창의력 있으시죠? 지퍼가 뻑뻑하네, 고장났네 그러시는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네. 부종교합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띌 만큼 치아가 안 맞는다. 그런 경우는 부종교합이라는 것이 턱이 안 맞는 거가 많다. 그걸 치과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골격성 부종교합이라 그래요. 골격성 부정교합이요? 골격. 네. 골격이 안 맞아서 이가 안 맞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치과 의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아, 특히 아래 치아만 보면 그 사람이 얼굴이 안면 골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코서부터 다 가리고 있어도 네. 치아, 아래 치아만 보면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래 치아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 사람은 골격이 주걱턱 부종교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반듯하면 얼굴이 반듯하고 아랫니가 앞으로 이렇게 아래 치아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 무턱인 경우예요. 아래 치아가요?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턱이 자라면서 치아는 서로 맞물리려고 노력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가 해를 쫓아가듯이 치아가 서로 만나기 위해서 위아래 치아가 그렇기 때문에 아래 치아가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교합의 그 원인을 보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뭐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이 있죠. 근데 유전적인 요인은 이제 턱이 어떻게 생겼냐, 네. 그 다음에 치아가 어떻게 생겼냐. 어떤 사람은 턱은 큰데 치아가 아주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아기를 가진지.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 잇몸도 많이 보이죠. 저예요. 별로 그런 거 같지 않은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턱은 작은데 이가 상당히 큰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입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 어떤 유전적인 면이 있고, 그다음에 부정교합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나온 것처럼 환경적인 요인. 미세먼지라든지 가 있어갖고 호흡이 잘 안 돼갖고 입으로 숨 쉰다. 그렇게 하면 좀 턱이 벌어져서 조국턱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고
뭐 비염이 있다거나 그렇지, 뭐 그럴 그렇게 하면 때도. 되죠. 네.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 보면 그 여기 아기였을 때 뭐 1살 정도 아기였다가 그 다음에 저 국민학교 갈 나이가 됐을 때이죠. 그래서 얼굴을 보면 다 그 어렸을 때 얼굴이 다 보여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 친척들이 모였을 때 그 사진을 보면 어렸을 때 얼굴이 지금 얼굴에 다 있잖아요. 맞아, 항상 그런 얘기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도 그게 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다 나타나듯이 그것들이 다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얼마죠? 얼마죠? 한 73억 정도 돼요. 아, 73억. 73억 정도 되는데 내가 알면서 괜히 물어봤네. 저 괜히 쫄았어요. 네. 전 68억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옛날 책에는 뭐 60 몇 억 나왔어요. 네. 근데 요즘 책에 보니까 73억이라고 하는데 그거 뭐 누가 세봤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근데 73억인데 73억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네. 네.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 치아가 좀 맞지 않는 거나 그런 것도 조금씩 덧니가 있고 조금씩 이 사이가 뜨고 치아 크기가 다르고 그런 것들도 다 그냥 그런 다양성의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우리 애는 어렸을 땐 예뻤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도 방금 사진 다시 볼까요, 선생님? 보면은 음. 아기 때 얼굴은 정말 너무 예뻐요. 어떻게 뭐 주걱턱일지 무턱일지 전혀 감이 안 잡힐 만큼 아이들은 다 예쁘죠. 그렇죠.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뻐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아니 예쁘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러니까 자기 부모한테 그래야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예쁨 받고, 그래야지 네. 이제 아, 그래서 이제 다 예쁘다가 어른이 돼도 요때까지도 예쁘죠. 그럼 그다음에 언제부터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걱턱의 모양이? 주걱턱의 모양이는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나올 수도 있고 대부분 중학생 이후 사춘기가 지나고 사춘기 지나고 나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얼굴에 어머니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땐 참 예뻤는데 왜 이렇게 턱이 이런 자랐죠? 잘 자라서 네. 이 상담까지 받아야 되는지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얼굴에 눈을 포함한 위는 12살, 그 다음에 코를 포함한 위턱은 15살, 네. 그 다음에 아래턱은 18세까지 자라기 때문에 아래턱이 제일 늦게까지 자라죠. 오,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자라네요. 우리 몸에서도 얼굴이 제일 빨리 크잖아요. 그 다음에 몸통, 네. 그 다음에 다리가 길죠. 네네. 맨 마지막까지 다리가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굴에서도 머리, 그 다음에 중간 얼굴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네. 턱, 그게 점점 갈수록 더 자라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턱이 제일 마지막 성인까지 자란다는 아니, 거 진짜. 아까 보셨겠지만 애기들은 머리가 크잖아요. 네. 그러다가 점점 상대적으로 작아지죠. 왜냐면 그쵸. 다른 데가 더 커지니까. 네. 어. 선생님, 저거 그럼 왜 이렇게 안 자랐을까요? 네? 네. 그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전적인 거랑 환경적인 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동안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원하는 대로 생기신 것 같은데. 원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다음 보면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6살 때 치아가 막 바꿀 때 시작할 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윗니랑 아랫니랑 위치는 이렇게 딱 맞물리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영구치가 되면 위가 좀 더 나오게 맞춰지는데 이제 오히려 18세가 돼갖고 아래턱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이거는 이제 아기를 키우는 그 어머니들이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환경적인 요인은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컨트롤. 저희가 개선시킬 수 있으면 그렇죠. 우리 개선시킬 그거를 수 예방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 치아는 혀와 입술 사이에 있어요. 침을 한번 딱 삼켜 보세요.
네. 그러면 치아가 입안을 중간에 있고 그 안쪽에 혀가 가득 차 있고 입술이 살짝 오므러져요. 그러네요. 예, 이게 그 치아가 혀와 입술 사이에 그 평형되는 공간에 있어야지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치아 교정을 대부분 안 했잖아요. 아마 거기 부모님이나 안 교정 하셨죠? 별로 안 했죠. 네, 안 근데 하셨어요. 치아가 대체적으로 고르잖아요. 왜 그래요? 이렇게 혀와 입술 사이에 공간에 있으면 맨 처음에는 어렸을 때 치아를 그 혼합 치열기라 그러는데 그때 치아가 막 들쑥날쑥 해갖고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나오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저절로요? 저절로. 근데 이제 간혹 가다 그게 안 될 때 이제 교정을 하게 돼서 바르게 하고. 근데 우리 부모 때들, 그러니까 내 나이 때나 그럴 때는 이제 그래도 치아가 괜찮은 게 되는 거는 원래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혀랑 입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걸 앞에서 보면요. 네. 이 뺨이랑 그 다음에 혀 사이에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치열도 고르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네, 있으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난두콩님은 이제 부정교합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정교합이어서 이제 그 유전적인 요인이 혹시나 있더라도 환경적인 요인까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면 그게 더 심해지니까 네. 환경적인 요인이 그거를 좀 뭐 막아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운동을 잘 못하는 체질인데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운동 잘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환경적인 거죠.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혀가 좋은 위치에 있으면 잘 맞다가 혀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입으로 숨 쉬어서 숨이 들어가야 되니까 혀가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아래 치아를 누르게 되고 그게 아래 턱으로 전달돼서 아래 턱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치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호흡에 이제 중요한데 이거는 뭐 이비인후과 교과서에도 나오고 뭐 소아과에서도 맨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가 춤을 삼키면서 참을 삼킬 때 혀가 입천장을 이렇게 꼭 누르고 치아가 다물어지고 입술이 꼭 닫힌 상태에서 침을 삼켜야지 꼴깍 하고서 침이 잘 삼켜져요. 네. 입 벌리고 한번 삼켜보세요. 돼요? 어려워요. 안 돼요. 안 아예 되죠. 안 돼요. 근데 주걱턱이 심하거나 무턱이 심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입술의 작용 때문에 치아가 아까 같이 아래 치아가 안 앞으로 좋아지는 뻗어지고 거네. 네. 아니면 주걱턱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턱을 이렇게 내놓고 침을 삼키려고 그러면 치아가 안으로 들어가야지 입이 다물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상태에서 코로 잘 숨을 쉬면 이렇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비염, 아데노이드, 이런 아데노이드가 크고 이 편도선이 크면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자꾸만 숨 쉬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개교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교합. 그러니까 치아가 사이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듯이 혀와 입술의 사이 그 평형이 안 유지가 되지 않아서 그냥 좀 들쑥날쑥하게 되죠. 부정교합이 그럼 더 심해질 더 수 있는 심해지는 거죠. 거네요. 그러니까 네. 아까 유전적인 요인도 충분히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서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릴 때, 아기 때 뭐 코로 숨 쉬는 아기도 있지만 좀 입으로 숨 쉬는 아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 벌리지 마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네. 저도 뭐 그런 얘기 들었지만 어렸을 때는 감기 걸리고 이제 코가 막 나오고 그러면은 하고 있죠. 그럼 그쵸, 엄마들이 입으로 뭐라 하죠. 그래요? 야, 벌레 들어가. 그쵸? 먼지 들어가. 그러면서 입 닫아. 입 닫아. 그런 네. 게 뭐 은연중에 그런 육아 그런 어머니들이 그 치열 규정에 대해서 구강 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 봐요. 진짜.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숨을 쉬어갖고 입술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탄력이 없어지면 입술이 탄력이 없어지잖아요. 네. 탄력이 없어지면 입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입술에 탄력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입으로 숨 쉬고 이렇게 네. 그 혀가 아래턱을 밀면 나중에 이렇게 주걱턱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사진에서도 보면 입을 다물지 않고 있네요. 그렇죠. 숨. 네. 네. 그리고 입이 잘 안 다물어져요.
그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니까 어렸을 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생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 습관 뭐 나이 들어서도 상당히 무섭죠. 그것도 무섭지만 네. 그러니까 어렸을 안 때 좋은 습관은 네. 뭐 자세, 특히 이제 저도 그렇게 자세가 좋은 편은 아닌데 이 자세가 항상 좀 바르면 뭔가 사람이 건장해 보일까? 솔직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자세가 바르면 당당해 그리고 보이죠. 네. 그 마음도 곧을 것 같죠. 근데 네. 그 마찬가지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좀 뭔가 좀 답답해 보이고 그럴 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수술적 이제 치료 방법으로 첫 번째가 치아 교정이고 두 번째가 치아 교정만으로 해갖고는 턱이 안 고쳐지니까 좀 불만스럽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턱이 앞으로 나오는데 치아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으면 뭐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요 노란 치아를 발치하고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아, 교정으로 방금 시청자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화면을 조금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아, 여기 노란색을 뺀 다음에 그렇죠. 집어 넣은 거네요. 네. 이게 이제 보통 하는 그 치아 교정으로만 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하면 턱 끝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네. 선생님 그런데 아까는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시면서 여기 부분이 안 맞으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안 맞는 거를 치아만으로 고친 거죠. 아, 네. 예, 일부분만 고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큰 문제를 다 해결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그 지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당장 치아는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근데 턱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자기 문제를 작게 하려고 그러지 크게 하려는 사람은 없어. 예? 그러니까 네, 작게 한다는 뜻은 그냥 우리가 뭐 집에서 뭘 고치려고 전문가한테 갖고 가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 경우 뭐 책상이 망가졌다 아니면 뭐 싱크대가 좀 불편하다고 그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고치려고 그러면 다 고쳐야 된다고 다 고쳐야 된다고 좀 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그게 고기만 고쳐서는 해결이 또 발생하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근데 이렇다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좀 것처럼 미용적인 이유가 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어떤 치아만 고친 어떤 차선책이 될 수 있죠. 차선책. 네. 그러니까 세상 일을 다 최선으로 할 수 없잖아요. 어떤 거는 조금 아주 만족스럽지 100% 않지만 만족은 안 되지만 뭐 한 그 정도로 참을 수 있다. 정도. 그래서 네. 차선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도들별님께서 이미지로 보니까 이해가 훨씬 잘 된대요. 네. 네, 선생님께서 이거 다 준비해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 네, 이게 모양적인 거를 말로 아무리 설명하면 뭐합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면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음식을 아무리 그림으로 설명하면 뭐합니까? 맛으로 설명해야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람한테 시각적인 어떤 이해를 많이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얼굴 모습은 똑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턱이 나왔으니까 턱이 고쳐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제가 여기 보이잖아요. 아래턱을 열심히 밀고 있죠.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접니다. 이거 화면에 좀 닮았어요. 누가 그려주신 거예요? 우리 직장에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와. 여기 있는 사진들이 대부분 그분이 많이 그려준 거예요. 아, 네. 진짜로요? 너무 재밌어요, 그림이. 그래서 턱을 미는데 이런 치료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턱받침 치료. 여기다가 이걸 대고 이 머리에다 그렇죠. 고정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땡기는 거잖아요. 들어가라고. 요즘에는 좀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국민학교 가면 상당히들 많이 하고 다녔죠. 저는 했었어요. 저는 좀 무턱이어가지고 오히려 턱을 앞으로 빼내는 걸로 해서. 그거는 턱받침은 안 하고 위치아를 뒤로 집어넣었을 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위에다가. 네. 근데 이제 이 방법이 턱을 집어넣는 방법이 상당히 논리적이죠.
왜냐면 집어넣으니까. 그럼 그래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때문에? 논리적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1800년 경서부터 이게 최근 한 20년 전까지 거의 한 200년 동안 사용됐어요. 아, 그렇지 않아도 위영수님께서도 아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무식하다 그랬네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 논리적인 방법인데 나왔으니까 집어넣는다. 네. 근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래턱은 집어넣어지질 잘 않아요. 그래서 왜요? 지금 이걸 1990년대 미국의 일본의 미타니 교수가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턱받침 치료를 해서 오랫동안 한 후에 그 애들이 나중에 성인이 된 거를 이렇게 폴로업을 했어요. 추적 관찰을 했더니 효과가 굉장히 기대한 것보다 적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교정하는 게 전혀 쉬워 보이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효과는 조금 기대하는 만큼만 없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기대하는 어느 거하고 확인 정도는 어느 있는데. 정도는 이제 좀 생각보다 적었다 이거죠. 아,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일이 네. 근데 정휘님은 저렇게 집어넣고 나면 나중에 재발은 안 되나 그래서 하셨어요. 네. 재발이 돼서 그게 없어진 거예요. 아, 재발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네. 이걸 턱을 뒤로 집어넣으면 턱이 앞으로 나온 걸 뒤로 집어넣는 거니까 턱이 밑으로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길어지는 거죠, 가해져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게 뒤로 가는 게 거지.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네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네. 내가 요 그림은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송나라 때 그 중국 송나라 있죠. 거기서 네. 여자들이 그 발을 적게 하려고 못 도망가게 하려고 신발을 뭐 그것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거를 신발을 한 뭐 3살, 6살인가? 10살 때까지 그냥 붕대로 촘촘하게 그냥 발을 싸맨 거예요. 그랬다면서요. 네. 그렇게 싸매고 보니까 발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잘 걷질 못해.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발이 작아진 게 아니야. 발이 높아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머. 그러니까 발이 길이는 짧아졌지만 발등이 올라간 거예요. 진짜 이응시은 이응님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기형을 고치려고 했는데 더 심각한 기형이 되는 듯. 네,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위턱을 앞으로 빼려고. 아, 오히려요? 위턱을. 왜냐면 아래턱은 움직이잖아요. 아래턱은. 네.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들어. 움직이잖아요. 아, 이게, 네.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관절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관절에 좀 무턱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요즘은 이 위턱은 좀 얌전하게 있잖아요. 그걸 앞으로 빼내는 치료가 많이 좀 시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 30년 전서부터 이런 치료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마에 턱에 이걸 지지도로 해서 위 치아에다가 아니면 위 턱뼈에다가 그 연결 장치를 걸어서 앞으로 꺼내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효과가 있나요, 선생님, 그러면?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 생각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정으로 효과를 보려면 몇 살 때부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성장기. 성장기 때요? 그래서 보통 뭐 여자 남자 그거를 이제 구분하면 머리 복잡할 테니까 한 네. 10세에서 13세. 그러니까 성장기가 이제 그로스 피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확 될 때가 있어요. 네. 그 바로 전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앞으로 끌어주고 있는데 이거 차피디님은 이거 하시고 다니겠어요? 저 잠깐 했었잖아요, 어릴 때. 너무 하기 싫었어요. 진짜 너무 불편하고. 예뻐진다는데? 그때는 어릴 때는 예쁜 것도 다 그렇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이라면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라면? 하루에 한 12시간에서 16시간 껴야 되는데? 진짜 너무 불편해. 먹는 것도 불편하고 뛰어놀고 싶은데 뭐 위험하다고 못 뛰어놀게 하고. 제일 큰 게 창피한 거예요. 맞아요. 불편하고. 그래서 애들이 너무 하기 싫어서 이제 우리가 이 양악 수술도 아까 이제 발전된 게 56년에 그 오베가서라는 분이 전에는 턱 여기를 이렇게 절개해서 턱을 줄였거든요. 네. 근데 입안으로 하면서 이게 확 하게 된 거예요. 그럼 흉터가 안 보이잖아요. 입안으로. 네. 흉터는 있죠. 흉터는 있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게 수술이 확 세계적으로 번진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거를 입안으로 넣는 거를 이제 시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 교정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나사를 이렇게 나사를 꼽아서 박아서 식립했다 그러죠. 식립해서 치아도 움직이면서 턱뼈도 조금은 움직이는 거예요. 한 2mm 정도. 그래서 이렇게 개교합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한 2mm만 서로 해주면 앞니가 다치거든요. 이 정도는 옛날에는 전부 양악수술 하지 않으면 못한다 그랬어요. 아니면 발치하거나. 근데 요즘은 이렇게 스크루를 해서 이를 압화시켜서, 압화라는 거는 턱뼈 쪽으로 밀어 넣어서 이렇게 교정 치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소님께서 그렇게 상하게 방금 전에 보여주신 여기 턱받침 하는 거랑 이제 상하게 스크류를 박아서 확장하는 것과는 다른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확장하는 거? 근데 이제 그 스크류를 박는 위치에 따라서 치아를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확장하는 건 좀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네. 그렇죠. 선생님 이렇게 박는 거 아프지 않아요? 되게 좀 아파 보여요. 근데 사실 별로 글쎄 환자들이 많이 통증은 못 느껴요. 국소마취해서 그냥 애들도 다 합니다. 아니 이거 받고 나서 별로 안 아파요. 이게 티타늄이기 때문에 그 염증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새는 이러한 치료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치료예요, 이게. 근데 전 세계적으로 퍼졌죠. 예. 근데 이제 그거의 원인 퍼지게 된 게 제가 이거 2001년에 특허받은 건데 1990년대 말에 제가 이런 거를 이제 개발을 했죠. 세계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럼 선생님께서 개발한 네, 네. 교정 방법이네요, 그러면? 근데 교정 방법이 아니라 저는 처음에 양악수술하고선 위아래 턱을 묶으려고 개발한 거예요. 이걸 고정시키려고요? 고정시키려고. 그러니까 턱을 고정시키려고 했는데 그거가 치아 교정하는 데 사용하게 된 거죠. 완전 대단해요, 네. 선생님.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제 제가 두 가지 타입을 만드는 이런 판이랑 그 다음에 이런 걸 만들어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교정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이렇게 뭐랄까 피 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네. 이걸 원래는 째고선 잇몸을 째고선 거기다가 나사를 박아야 되는데 예, 너무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서 제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왜 우리 와인 먹을 때면 그 와인 그 콜크막에 이렇게 돌려서 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차가 나갖고 나사 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쉽게 끝을. 박을 수 있게요. 그래서 네. 잇몸에다가 대고 이렇게 돌리면 그게 박아져요. 그리고 나서 한 1, 2주 있다가 즉시 사용할 때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 이게 이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다 그 교정 방법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었지만 그 소프트웨어 그걸 어떻게 이용하고 그런 거는 교정하는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거 세계 1위입니다. 진짜요? 그렇지 않아도 러블리머님 대한민국 짱, 교수님 짱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계세요. 네. 선생님 그러면 돈도 많이 벌으셨겠어요? 그거는 뭐 별로 그렇진 못해요. 왜냐면 왜요? 이거가 이제 장점은 효과가 좋은 건데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 너무 디자인이 간단해서 네. 카피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동남아시아 뭐 어디 다 카피를 해서요. 네. 뭐 일일이 대응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제가 디자인한 게 이렇게 교정하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잘 사용하고 있구나. 그렇게 그냥 만족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진짜 멋지세요, 정말. 저 같으면 다 고소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상방 견인 방법인데 이게 2009년에 벨기에 클라크라는 분이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건데 아까 제가 아까 교정용 스크루 만들 때 했던 플레이트라고 있어요. 그런 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식립해서 턱을 치아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턱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다가 치아 밑에다가 요걸 식립하고 네. 위에다가 치아 위쪽에다 이거는 보통 혼합치열기나 영구치 초기에 하기 때문에 치아 뿌리를 다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턱이 좀 들어가 있죠? 그걸 이렇게 잡아다녀서 위턱을 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충분히 있다면 너무 치료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논문을 찾아보고 그러는데 충분히 검증은 좀 안 된 방법이죠.
그래서 좀 위험한가요? 아니면 그만큼 아니 효과를 위험은 안 해요. 양악수술처럼 위험하진 않은데 네. 효과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효과가. 효과가요? 아, 그 아까 그 어느 시청자분도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정을 하려고 했을 때 얼마 정도 그 턱이 이거는 이제 그 보통 한 5mm 정도. 5mm 정도요? 네, 그거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5mm 정도인데 이런 방법이 이제 사용되는데 이 방법은 아직까지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저희 동료가 한 케이스인데 네. 여기 아래치아가 위치아보다 많이 나왔죠. 근데 이거를 여기 고리를 해갖고서는 잡아다녀서 위치아가 이렇게 앞쪽으로 많이 나온 겁니다. 많이 그래도 큰 조금 이게 5mm 정도 그럼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9세였고 11세였는데 아까 그 얼굴의 성장에서 보였듯이 아래턱이 더 많이 자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효과는 좀 적은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방법은 위턱의 위치가 정상일 때는 사용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 보헤미안 랩소디의 그 프레디 머플인가? 그 레디 말렉 네, 있죠? 네. 라미 말렉. 네네. 위가 쑥 나와버리면 더 싫어하거든, 또 우리 사람들. 그렇죠. 약간 좀 오리같이 보이죠. 그래서 실베스터 스텔런처럼 애가 쭉 좀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법보다는 조금 더 그 이제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치아가 나왔는데 아래턱이 15세 이후에 그러니까 상악은 언제까지 성장하냐면 14세 늦어야 15세까지 성장하거든요. 위에 턱은 15세.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래턱은 아까 18세까지. 뭐 남자의 경우 네. 18세까지 확 자라버리면 그냥 약간 저기 그럼 너무 비대칭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방법은 항상 성장이랑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성장이 우리가 성장을 컨트롤은 이 정도밖에 안 되네. 더 이상 되는 거는 하게 되면 무리스러워요. 그래서 길어야 뭐 한 1, 2년 해보고 안 되면 그냥 그만하자. 이게 좀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좀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요번에 네. 네, 위턱을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위턱을요? 네. 공간을 더 넓혀주는 아까는 위턱을 거예요? 앞으로 잡아다니는 건데 위턱을 벌리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벌리고 네. 그러면 그 뼈가 생겨요, 거기에. 네. 뼈가 저절로 뼈가 생겨요. 생겨요. 그리고 그 덧니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배열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선생님 근데 되게 아파 보여요. 좀 뻐근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이거를 식립할 때는 아까 제가 말한 그 나사 있죠? 그 개발된 네. 나사를 여기 꼽아서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방법이 조금씩 더 개선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그 증례를 보면 이게 이렇게 이틀이 좁잖아요. 그래서 덧니가 상당히 심하게 나 있죠. 좀 이렇게 삐뚤삐뚤한 게 보여요. 삐뚤삐뚤 덧니가 네.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전에는 이를 뽑지 않으면은 고르게 배열할 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덧니들 다 뽑았잖아요. 네, 그쵸? 덧니는 안 뽑고 덧니 뒤쪽 니. 뒤쪽이.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치아라, 요거 덧니인데 요거 뒤에 거를. 근데 이렇게 넓혀서 뼈를 만들게 한 다음에 이 땅을 확보한 거죠, 땅을. 더 넓게요. 네. 그런 다음에 치아를 배열해서 이렇게 만든. 이러면은 발치를 안 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전혀 같으면 이렇게 덧니가 있었으면 이건 이제 하이캐나인이라 그래요. 이 견치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 네. 이거를 치아를 발치하면 이렇게 돼요. 발치했죠. 그 뒷니를 견치의 뒷니를. 네. 그러면 아래 치아가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이거 수술까지 해야죠. 이를 맞추려면. 아니면 그냥 저대로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수술까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든지 수술까지 가든지. 이게 덧니를 빼니까 이 치아, 위아래 치아의 그 주걱턱 부정교합이 더 심해졌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영어로는 언더바이트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반대교합이라 그러는데 주걱턱 때문에 생긴 부정교합. 그런데 이렇게 아까 보내드린 환자가 이분인데 여기는 이 덧니 뒤에 있니를 빼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덮을 수 있는 거죠. 너무 예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게 한 7, 8년 전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점점 이게 아마 발전될 거예요. 이게 제일 그나마 좀, 리저너블해요. 그리고 쉬운 방법 아니에요? 글쎄, 환자 그러니까 입장에서. 예측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 예측 가능해요? 그러면 이 일을 째고 넓힌 확장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한 겁니다. 6개월 그래서 요 정도요? 또, 이건 다른 환자인데요. 요건 아까는 여자 좀 성인 환자였거든요. 이 방법은 성인도 돼요. 여자는 30세가 넘어도 돼요. 아, 그래요? 제일 안 되는 게 남자 30세 이후는 잘 안 되고 여성이 같은 경우는 30세가 넘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방법을 하면 치아가 예쁘게 되는 거지 그 길어진 턱이 약간 좀 줄어든다거나 그렇게 되는 건 그러니까 아니죠? 이제 주걱턱 부정교합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아래턱이 나온 것만 생각하는데 네. 여기서 고친 거는 위턱이 들어가서 생긴 주걱턱 부정교합이죠. 아, 그래서 위턱을 그럼 나오게 하는 거죠. 해가지고 일자로 그럼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제 이해가 그러니까 됐어요. 아래턱은 잘 안 들어가지니까 아, 위턱을 상대적으로 꺼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이렇게 치아가 나올 자리가 부족해갖고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 장치를 써갖고서는 해주니까 오히려 치아 사이에 간격이 생겼죠. 네. 근데 이 환자분은 수술하고 나서 뭐가 제일 좋아졌냐 그랬더니 코호흡 하는 게 좋죠. 6개월 동안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코호흡이 좋아졌다는 건 뭐냐면 지금 비강이 여기서 그림에 나온 것처럼 한 20mm 정도였는데 여기에는 25mm가 됐어요. 넓어졌어요. 넓어진 거죠. 네. 그래서 비강이 넓어지니까 코호흡이 잘 된다 왜 그러더라고요. 넓어져요? 위턱을 벌린 거니까. 입천장이랑 위턱이랑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네. 어, 근데 단점도 있어요. 코가 그러면 안 예뻐지잖아요. 그렇죠. 코가 안 예뻐져. 코가 벌어지지. 그리고 광대까지 벌어져요. 광대까지도요? 심하면 미간까지. 이걸 미간- 전부 다 이게 이걸 벌리면 거기 봉합선이라고 해서 뼈와 뼈가 붙은 그게 점점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부작용은 뭐냐면 얼굴이 넓어지는 거예요. 뭐 근데 그때 돼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얼굴을 좁히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 좋은 방향은 없어요. 그러니까 비 오면 농사에 좋지만 놀러 가기 나쁘고 네. 뭐 반대의 경우는 또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네. 근데 이렇게 비수술적 방법을 너무 선호하다가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경우는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네. 그건 한 몇 년입니까? 6년에다가 한 10년 동안 교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는 맞았지만 치아가 어떤 상태입니까? 한 60, 70대 치아 같지 않아요? 입뿌리도 많이 드러나고. 잇몸이 많이, 이가 네, 많이 그리고 드러났어요. 뿌리도 거의 빠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머. 그 문을 안 열린다고 문고리를 계속 잡아갖고 이러면은 더 망가지죠. 더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분들이나 치과 선생님들이나 좀 안 되면 그냥 잘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고선 네. 그거를 좀 관망해 봐야 돼요. 아, 이거 더 이상 안 되니까, 자꾸만 더 하지 말고. 근데 사람 마음이 안 그렇죠. 조금만 더 그렇게 하는 어떤, 좀 욕심이죠. 욕심을 네. 좀 자제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아까 전에 보면 전에 잠깐만 주시면 이런 방법은 어떤 경우에만 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치아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그러니까 위턱이 작고 네. 덧니가 있을 때. 위턱이 위턱이 작고 덧니가 있어요. 작고 덧니가 있을 때. 그럴 때 효과가 있어요. 그럼 아까 요 친구는요? 요 친구는 왜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잠깐요. 이 초등학생 친구 어떤 초등학생? 뒤로 가주시겠어요? 아, 네, 이 사람은 왜 효과가 없었냐면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한 5mm 정도일 때는 그냥 효과적이에요. 뭐가 오면? 왜냐면 뭐가 효과냐면 위턱을 성장시킬 수 있을.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사실 한계가 있는 거죠. 할수 한계. 있는 건 5mm까지만 가능하다고. 뭐 딱하니 사람의 얼굴 크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장 속도 그 다음에 키가 굉장히 클 사람이냐 얼굴이 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5mm 이상인 거는 아 이거 꼭 될까? 그러면 하다가도 그래 한번 보자.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랑 그런 거를 잘
얘기를 한 다음에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 중지합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해야지 그냥 시작한 게 뭐가 미안해서 네. 뭐 계속 그러다 보면 약간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권보희님이 교수님께 상담을 받고 싶은데 소아도 상담이 될까 하셨어요. 아마 조카가 그거는 지금 5살이래요. 예, 보통 교정하는 데 가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어떤 턱 교정소부터 우리가 하고 아이들 교정은 아니는 제가 감당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교정치과부터 먼저 그러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계속 아까 이거 5mm 한 4mm까지는 어느 정도 되지만 5mm 이상 되면은 좀 힘들다. 그러니까 그 변화를 5mm 이상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그렇죠.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비수술적 턱 교정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첫 번째로는 어렸을 때 구호흡, 혀와 입술의 자세. 네. 그다음에 조금 이제 커서도 그러면은 저런 외부 장치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효과는 아직 좀 적지만 이런 내부 장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새 좀 더 많이 사용되어 있는 게 입천장을 확장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비수술적 방법으로 제일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비대칭. 비대칭은 이렇게 여기다가 아무리 이렇게 제가 여기 표시해놨잖아요. 이걸 맨날 일어나서 이렇게. 근데 그렇게 치료받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경락으로도 비대칭 고치려고 하잖아요.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네. 우리가 뭐 교정이든 아니면 턱이건 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노력은 좀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서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서는 다른 뭐 능력을 더 개발한다든지 그런데 노력하면 되는 거지. 네. 어차피 수술을 안 받을 사람이라면 뭐 다른 것도 좀 해보는 것도 괜찮으라고 생각합니다. 뭐 효과는 비록 없지만 네. 그렇잖아요. 효과가 없어도 해보는 거 많지 않아요? 한번 시도는 해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근데 다음에 이제 후회를 약간 좀 비이성적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집에다가 다이어트 한다고 자전거를 사놨어요. 근데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어. 네. 그건 뭐예요? 낭비죠. 노력은 했지만 안 하는 거잖아. 그렇지만 네. 그게 있으면 난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어떤 마음의 희망을 위안이 받을 수가 된다고 있- 볼 그렇죠. 수가 있어요. 네. 좀 빨리 가야 되겠나요?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 그러면 이 방법으로는 비대칭 말고 약간 턱 부정교합이 있을 때는 그러면 조금 있을 때. 조금 있을 때. 그리고 위턱에 주로 그게 요인이 있을 때. 그럴 그렇게 하면 때는 되겠네. 비수술적인 방법이 가능하다. 받을 수 있다. 네. 저희 조금 질문을 받고 갈까요? 네네. 선생님? 질문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러면 김찬희님께서 안면 비대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디 있죠? 치료 순서가 여기요. 네. 교정하고 양악 수술하고 안면 윤곽 수술 순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는지 여쭤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면 비대칭인 경우에는 네. 글쎄 그 나이가 몇 세일 때냐에 따라 다른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 15세까지는 치아를 발치하지 않는 교정. 네. 치아를 발치하면 나중에 수술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요? 비용 부족해서요, 공간이? 이가 맞아버리면 어떻게? 왜냐면 이 양악 수술은 이제 후에 얘기하겠지만 양악 수술은 목적이 뭐냐면 치아를 맞추면서 얼굴을 반듯하게 하는 거예요. 좀 얘기하기가 좀 힘든데 네. 치아를 맞는 범위 내에서 얼굴을 반듯하게 하는 거라고. 턱을. 네.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이렇게 교정하느라고 발치하고 그러면 그걸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이제 이런 이런 자리에서 비밀은 아닌데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러면은 그건 영상을 막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양악 수술을 예를 들어서 좀- 한 가지 네.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옷을 만들 때 내가 그냥 잘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난데 해보니까 뭐가 잘 안 됐어. 네. 근데 전문가한테 가서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옷이죠. 왜? 그 내가 지금 할 일이 없다는 거지. 왜냐면 다 옷을 그냥 나름대로 맞춰 놓은 건데 네.
그걸 하려 그러면 어떤 데는 옷감이 더 필요해서 부족한데 그걸 더 떼야 되잖아요. 옷감을 더 떼면 그게 보기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그래. 옷감을 더 뗀다. 더 뗀다는 거 뭐냐면 치아가 모자르면 치아를 해 넣어야지만 그게 모양이 예쁘게 되니까요. 그렇죠. 네. 왜냐면 치아 각도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그 옷을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왜 많이 얘기 듣잖아요. 아, 그냥 건드리지 않고 오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냐면 그걸 원상 복귀해서 다시 고쳐야 되니까. 이해가 네, 되세요? 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머리를 하러 갔다. 근데 집에서 엄마가 그냥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안 됐어. 미용실에 갔더니 왜 그냥 오지? 그냥 와야지 이걸 하지 이걸 또 다시 원상 네. 복귀시켜서 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좀 구체적이지 않지만 개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양악 수술을 고려하신다면은 이제 발치를 하지 않고 교정을 하시고 가능한 한. 근데 물론 네. 양악 수술하면서 발치를 하면서 하긴 하는데 치아를 발치하는 대상 치아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글쎄 아까 그 양악 수술이 혹시 이제 이어지면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봄개구리님은 돌출입은 양악 수술 대상이 될까요?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턱이시래요. 돌출입은 뭐냐? 그러니까 돌출이 양쪽 위아래가 돌출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건 돌출입인데 보통 네.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거는 무턱인 경우 상대적으로 위가 돌출되어 있는 거예요. 아래턱이 들어가서 위가 상대적으로 돌출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치아만 발치해서 그냥 위 입술만 조금 들어가고 만족하겠다. 그러면 그냥 괜찮아요. 근데 아래턱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서 옆에서 봤을 때 좀 내가 내 모습에 좀 불만족스럽다 그러면 수술까지 들어가는데 이때는 아래 치아를 빼야지만 빼고 발치해야지만 수술하기가 좋아요. 네.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넓으니까 아래턱에 맞춰주는 거죠. 좁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 턱이 작은데 턱 전체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치아까지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위 치아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안 예쁘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좀 감 잡기가 많이 힘들긴 해요. 이거는 그냥 본인 케이스 경우를 갖고 그 설명해야지만 좀 구체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네. 그리고 저도 이거 그때 선생님께 이제 여쭤본 건데요. 왜 이제 성형외과에서 진행하는 양악 수술이 있고 지금 선생님처럼 이제 뭐 구강 아간면외과 말도 네. 힘들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은 성형외과에서 할 때는 뭐냐면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이제 눈, 코, 그다음에 안면윤과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악 수술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어서 네. 미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고려를 하는 대신에 네. 치아가 맞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좀 눈에 안 보이죠. 그리고 교정하는 선생님들은 치아가 주로 보이고 또 이 얼굴뼈가 잘 안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럼 같이 그게 하시면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전공하는 분야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고 하죠. 네. 그거는 뭐 그렇잖아요. 다 그 뭐라고 비유해야 되나?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는 머리만 보이고 그다음에 얼굴 메이크업 디자이너는 또 화장만 보이고 그러는 거. 자기가 근데 그거가 무슨 뭐 그 이해타산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전공했으니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궁합외과 선생님들은 이제 턱뼈를 해서 좀 반듯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궁합외과 선생님들은 이제 턱을 반듯해서 기능적이고 이제 치아도 잘 맞고 이제 얼굴도 보면서 수술하는 편이죠.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성형외과를 가도 그래도 구강 그거는 저기 그래요? 네. 그리고 소소님은 어린 나이에 교정을 한다면 치과에서 교정하기 전에 턱이 계속 자랄지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오차가 있을까요? 유전자 검사는 글쎄 저는 저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그렇게 와서 그 엄마가 애한테 좀 미안해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이 주걱턱이나 아니면 그 얼굴 비대칭으로 상단까지 온 처지를 그 뭐 아들이나 딸은 부모 탓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유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그럼 얘기를 해줘요. 자네가 엄마를 닮은 거는 그 100만 년 전에 북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유전자가
바이칼 호수를 타고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너 누구 탓을 하려니? 엄청 먼 과거를 탓을 먼 해야죠. 조사상 네. 대대의 그건데 그래서 분모 타지 말고 어머니도 미안해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떡하겠어요? 아까 어머니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자죠. 아니요, 피해자는 아니죠. 다양성이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자가 아기를 가질 때 그 정자가 1억 개가 나와요. 그리고 엄마가 이거 확실한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자들이 보통 이제 그 난자가 한 4, 500개 갖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500억이죠, 맞죠? 500억의 확률이 500분의 1 확률이에요. 한 사람이 그 하는데. 그 유전을 받는 게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하여튼 위향수님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원망해야겠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거 그것까지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마울 것 맞아요. 같습니다. 아프지 그러니까 않고. 그렇죠. 그게 그래서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생긴 거의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경우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지만 또 100만 년 후에 그 조합이 잘 돼 갖고선 또 브래드 피트 그렇게 그런 우리나라 탤런트 이름은 좀 대기가 못해서 네. 그렇게 훌륭한 또 외모로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그런 유전적인 거 갖고 너무 따지고 들면 세상이 어떡하겠어요? 맞아요. 그럼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굴 생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거 많잖아요.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고 이어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질서정연하게 조합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막연히 생긴 거죠. 막연히. 그렇죠. 비가 와서 그 빗방울이 나한테 떨어졌는데 이거 계산된 거예요. 빗방울이 떨어져서 싹이 돋아났어요. 그러면 이 새싹은 그 빗방울한테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떨어져서 그냥 산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선생님? 여기 금문씨님도 네. 교수님 설명 이해가 잘 됩니다. 러블리오님 철학적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왜냐면 얼굴은 내 자신이에요. 나의 표지라고요. 요새 그 지문 갖고 인식하고 지문을 조회해 본다 그러잖아요. 전 누군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지문 갖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왜 이거 우리 자신이냐면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발신체고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어떻다 그래도 그거에 만족해야지. 그걸 자꾸만 탓을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양악수술할 때 3가지 주의하는 게 있어요. 탐, 탈, 탓. 탐, 탈, 탓? 네. 너무 욕심이 많으면 안 되고 네. 몸이 혹시나 나쁜 데가 있잖아요. 심장이 나쁘다든지 그러면 탈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번째로 탓이에요. 누구 탓을 하면 안 돼. 그럼 제가 수술을 해갖고선 그러면 나한테 대해서 이제 굉장한 분노와 그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무섭겠죠. 탓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탓을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수술하기 전에 물론 시간이 충분한 게 있진 않지만 이제 양악수술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MRI로 한번 찍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클리닉에 오면은 보통 우울증 검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별로 얘기하고 분야가 아닌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 루틴하게 해요 지금도. 수술에 좀 중요한. 그렇죠. 왜냐하면 얼굴이 자기 자신이니까. 네. 홀리빈님도 탐, 탈, 탓 명언이시네요. 이러시고 봄개구리님도 옳은 말씀입니다. 금무신님은 오늘 박수 정말 많이 쳐주시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도 근데 저는 솔직히 선생님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그 다음에 이제 네.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다음 이제 다음이 아마 수술적 치료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선생님. 이렇게 비대칭을 수술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한 경우는 이 사람의 얼굴은 한 치아 중심선이 한 15mm, 네. 그 다음에 얼굴 중심선이 한 3cm 정도 벗어난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살짝 틀어진 모습이 보여요. 예,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야지 해결이 될 수 있죠. 이런 거를 거는요? 이분도 교정이랑 좀 어렸을 때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안 되니까 딱 하고선 다 잘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고 치과 선생님이 잘 조언을 해주셔갖고 기다렸다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교정을 시작해서 이제 수술을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럼 이렇게 했죠. 처음부터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교정을 교정을 하고 하는 거죠. 예. 이제 왜냐면 수술을, 네. 준비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수술이 아까도 무섭고 그 다음에 얼굴의 변화가 불확실하는 그런 점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있어요. 왜 수술이라 그러면 어떤 맛에 하죠? 만족스러운 아니, 수술을 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수술의 맛. 수술을 아프다, 잤다, 깨났다, 아프다. 그렇지만 확 변했다. 어떤 그런 맛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헤지테이션, 너무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빨리 해결하려고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에 확 좋아지기 위해서요. 네. 근데 이거는 교정으로 한 6개월에서 1년을 미리 해야 돼요. 그래서 선수술이랑 후수술이랑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해야지 결과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교정으로 치아를 고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로 턱을 맞추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옷을 만들 때 네. 옷감이 쭈글쭈글해요. 근데 그거 갖고 옷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팔이 약간 짧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수 근데 그다음에 다리가 좀 약간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겨우 맞는다 그래도 여기가 울잖아요. 이렇게 옷감이 울면 옷맵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옷감을 반듯하게 피고 하는 게 교정 먼저 하고 하는 수술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턱이 바른 자리로 안 가요. 양악 수술은 정말 좀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교정하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 이거 수술 언제 받아야 되는데. 6개월 뒤에 수술 받아야 되는데. 네. 그거 무섭다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매도 빨리 맞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덜 아프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수술에 네. 그런 기분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수술이든지 보통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얼굴로 표현하면 네. 무슨 나쁜 질병, 구강암이나 뭐 그 종양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종양을 없애줘야죠. 제거하는 수술. 그다음에 턱뼈가 부러졌어요. 턱뼈를 다시 튼튼하게 이어주는 수술을 해야죠. 원상복귀. 네. 옛날 모습으로 원상복귀. 그래서 주걱턱 부정교합이 있는 턱을 수술했어요. 부러졌을 때 수술했어요. 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맞춰줘야죠. 그러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예쁜 모습. 무슨 예쁜 모습? 그 전 모습이 아니라 아니죠. 못해요, 그걸. 턱뼈가 부러졌으면 주걱턱 부정교합을 가진 턱을 부러졌으면 원래 모습대로 해주는 거예요. 원래 모습대로. 그게 원상복귀로 하는 거죠. 다리뼈가 부러졌으면 좀 키가 크게 해주겠다고 한쪽 다리 길게 해줘요? 아니요. 한쪽 뼈가 부러졌으면 그래 요즘 길게 해주고 반대편 왼쪽 다리도 좀 길게 해줍니까? 아니요. 반면에 이 수술은 지금보다 모양이랑 기능이 좋게 하려고 하는 수술이라고요. 그래서 준비하고 하지 않으면 네. 준비하고 하지 않으면 그것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선수술을 원하는 경우에 네. 좀 빨리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 잘 골라서 하면 효과적이고 잘 골라서 하지 않으면 이게 큰 만족감을 가질 그렇죠. 수가 예. 어렵겠어요. 그러면 수술의 진짜 목적이랑 그런 게 다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양악 수술은. 양악 수술은 이제 그 안면 윤곽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심미적 미용 수술이죠. 네. 이건 얼굴의 바깥의 부분을 뼈만 건드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숨 쉬고 음식을 먹고 발음하는데 관계가 있어요? 이걸 광대 수술한다, 하악각 수술한다? 없잖아요. 없죠. 근데 양악 수술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먹고 마시고 숨 쉬고 큰 영향을 끼치죠. 발음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면 윤곽 수술이 어때 실내 장식 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리모델링이에요. 건물의 벽을 움직이는. 그래서 더 일상생활을 편하게 조금 더 그렇죠. 해주는. 그래서 그 네.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준비도 해야 되고 한쪽 벽이 다 굳은 다음에 그 다음 벽을 해야지 그냥 같이 막 하다가 가면은 전체 건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양악수술 너무 재밌는데 더 많이 알고 싶은데 다음 방송이 있어서 네. 오늘은 비수술적 방법에 대해서까지만 들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대신에 다음에 양악수술 꼭 해주세요. 네, 네. 양악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진짜 많으신 것 같고 질문도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선생님? 글쎄 뭐 저는 이렇게 인터넷 뭐 개인 방송도 있고 그래서 뭐 한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네. 이렇게 막상 해보니까 뭐 아주 그 뭐라 그러나 참신하다 그럴까? 재밌죠. 재밌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오니까 그리고 뭔가 또 생동감 우리 있고. 차 PD님이 잘 이렇게 리드를 잘 해줘갖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러블리원님도 오늘 방송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셨고 위영성님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고 진짜 홀레비님도 설명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해주셨어요. 잘 시청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깐따르피아님이 다음에 꼭 나오셔서 더 네. 많은 이야기 해주시죠. 다음에는 나오게 되면 양악수술의 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합수부르크가의 그 주걱턱 부종기압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네. 그 기대해 주세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유지영님도 초집중으로 시청하셨대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이제 양악 수술에 대해서 재밌는 퀴즈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퀴즈 상품으로 여기 선생님 책이죠, 이게 선생님께서 지으신 양악 수술의 두 얼굴. 네, 다음번 방송 때 그 퀴즈 시작과 함께 이 선물을 드리도록 네,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방송에 또 찾아뵈어서 양악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곧 이어서 홍해걸 박사님의 볼티모어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쇼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